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신대표입니다. 금일은 미국 증시는 잘 오르는데 왜 국내 증시는 잘 오르지 못할까?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은 미증시 상승 이퀄 국내 증시 상승. 다만 미국 증시가 올라도 국내 증시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보합인 경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미 증시가 떨어지면 근데 보통 국내 증시는 하락을 합니다. 어제는 빠졌지만 오늘은 올랐지만 뭐 이런 경우는 잘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뭐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뭐 또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증시처럼 계속 오를 때 한번 계속 오르고 나서 이제 떨어지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이런 생각은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국내 시장하고 일단 첫 번째 국내 시장, 미국 시장은 엄연히 틀립니다. 미국은 일단 IPO나 연금제도 그런 것만 봐도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이익이 굉장히 많죠. 근데 국내 증시는 뭐 불이익은 딱히 없어요. 불이익은 딱히 없어요. 뭐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뭐 부동산 가격 폭등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소외감이 생길 수는 있지만요. 일단 첫 번째로 국내 증시가 미국처럼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북한 리스크예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코스피는 어쩔 수 없이 대형주가 많은데 여기는 그 외국인의 자금이 거의 천문학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뭐 일상에 거의 잊고 지내다시피 하지만 해외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 입장으로는 아직 북한과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리스크로 꼽습니다. 아직 우리는 전쟁 중이고 여전히 휴전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은 자금을 회수하는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내성이 생겼는지 예전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뭐 국내에도 요즘 보면은 주말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 올렸는데 빅텍, 스페코, 뭐 휴니드,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뭐 줄줄이 상한가를 가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뭐 미친 듯이 이탈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죠.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건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예요. 최근에 이재용 형제가 내야 될 세금은 무려 11조입니다. 상속세 뭐 대충 이재용 세금은 11조예요. 11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규모는 NC소프트의 시총을 능가하거든요. 이거는 11조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 이 금액은 NC소프트의 시총을 능가하는 금액이고 5천만 국민에게 2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뭐 상속세율을 한번 뭐 G7 국가에서 대충 살펴본다면은 미국이 40%고 영국 40% 그리고 스페인 34% 그리고 독일 30% 터키 10% 뭐 이 정도? 근데 대한민국은 50%입니다. 최대 주주율 적용 시 60%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소득세율이 너무 비싼 건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대한민국도 뭐 60%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소득세율을 보면 국내가 46%, 미국 43%, 그리고 뭐 대만 40%, 태국 37%, 일본이 50%예요. 일본이 좀 많죠? 물론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상속세 부분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는 거죠. 가끔씩 이제 저점에서 이제 대형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쌀 때 사서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을 해버립니다. 자사주 매도죠. 대형주에서 자사주 매도가 엄청나게 큰 악재인데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세금을 내려고 그리고 주식이 오르면 자신들이 내야 될 세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주가 부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은 블록딜, 자사주 매도 거기에서 이제 최악의 상황은 물적 분할이에요. 그런데 인적 분할은 수익 실현할 때 좋습니다. 수익 실현할 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호재예요. 가치에는 변함이 없는데
물적 분할은 이게 가치의 변함이 있어요. 이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물적 분할은 일단 모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신설 회사로 만듭니다. 상장시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분율 100%를 소유해가지고 지배권을 행사하는 기업 분할 형태를 말하는 게 그게 바로 물적 분할이에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 모집, 해당 사업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순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뭐 탈세 목적이나 좀 보통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악 영향으로 이용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업인들 입장으로서는 바보가 아니에요. 절대로 손해를 잘 안 보려 합니다. 뭐 우리도 다 그렇지만 돈 계산은 바로바로 이제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물적 분할은 상속세가 부담인 기업인들한테는 필수인 거죠. 최근에 이게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던 케이스가 코스맥스거든요. 코스맥스. 이거는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어요. 뭐 코스맥스 BTI, 코스맥스 MBT 뭐 그렇게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거의 떨어지기만 했잖아요. 국민청원에도 올라갔던 기업인데 여기에서 또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요. 이 코스맥스라는 기업이. 아마 상속세가 높아지면은 좀 주가가 오르기는 약간 어렵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미국이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게, 미국은 이 제도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맥스, MBT, 그리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많죠? 일진 다이아, 일진 하이솔루스,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건데 굉장히 많죠? 뭐 조그만한 기업만 봐도 우리산업 홀딩스 뭐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 있는 그 상장된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FD라는 기업을 보면은 그냥 FD예요. 그냥 FD잖아요. 애플 디스플레이, 애플 반도체 뭐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애플 홀딩스 없어요. 애플전자 없습니다. 페이스북 지금 이제 메타죠? 메타 코리아, 뭐 메타 홀딩스 그냥 메타예요. 그냥 메타입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면은 테슬라는 테슬라 일렉트릭, 테슬라 모터스, 테슬라 케미칼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페이스 X는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면 우주 항공 사업이니까.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선진국은 좀 유사한 사례가 없어요. 모회사,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제도가 없어요. 주가가 오르는데 그 종목으로만 돈이 쏠리게 돼 있죠. 그리고 자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그런 식으로 상장을 절대로 허용을 안 해줍니다. 허용을 절대 안 해줘요. 테슬라 최근에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한다는 소식인데, 테슬라는 전기차고 스페이스 X는 우주 항공 사업이에요. 분야가 아예 틀리죠. 이 두 가지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거고, 코스맥스 사례를 보면은 중국 사업부가 있는데 이걸 떼가지고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되는데 미국에서 이러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미국은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경영 능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경영 능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주주총회 문화도 잘 돼 있고, 그런데 한국 기업은 경영은 잘하는데 돈도 잘 버는데 주가는 안 올라요. 그만큼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최근에도 보면은 그 홍라이 여사님이 삼성전자 지분을 1조 3천억 원 이렇게 팔았다고 해요. 뭐 이렇게 대량 매도는 보통 이제 블록딜로 좀 할인율을 적용받고 하겠죠. 블록딜. 보통 이렇게 블록딜을 해서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는 거예요.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물량을 또 이제 한 번에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블록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블록딜 대량 vs 대량 거래.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가보다 훨씬 이제 약간이라도 할인된 가격의 주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셀트리온도 보면은 지주사가 굉장히 많죠. 일봉만 볼게요. 이날 보시면은 이제 블록딜을 한번 행사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갭으로 뭐 6%인가 떨어졌죠. 뭐 최근에 중견 기업계가 대한민국 경제 사다리 복원을 위해서 10개국 평균 수준하고 똑같은 이제 규제와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사실 뭐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100억대의 자산가 상속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납부 세액이 40억 6,430만 원. 뭐 요 정도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세금으로 나가요. 일단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이제 출범을 곧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상속세를 낮춘다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은 일부 정치인들은 상속세를 더 높여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삶이 윤택해진다. 여기서 더 높이자 해가지고 뭐 쉽게 내리지는 못할 걸로 보여요. 뭐 자기들끼리 이제 토론해가지고 어쨌든 뭐 결과가 나오겠죠. 아무튼 주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주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많던데 윌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삼성의 상속세가 비율로 치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도 뭐 관심을 보였어요. 실제로 기사도 나왔고, 최근에 뭐 세아홀딩스 뭐 여기 대표님도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매각했어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해외 주식이랑 틀린 게, 국내 주식은 그 좋은 기업만을 고르면 안 돼요. 좋은 기업도 골라야 되고, 좋은 타이밍에 매수도 해야 되고, 세 번째 좋은 타이밍에 차익 실현. 이거 세 가지가 잘 굴러가야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고르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오늘은 미국 주식은 오르는데 왜 국내 주식은 좀 지지부진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법이 좋은 쪽으로 어떤 방면이든 뭐 이런 대형주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잘 개편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만족하실 만한 수익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스트리밍을 진행을 했는데 30종목 정도를 매매를 해서 23종목 수익이 나왔고, 그리고 2종목 본전, 그리고 뭐 4종목 정도 손실이 났어요. 제가 뭐 장중 스트리밍도 진행을 하니까 뭐 승률 80%면은 뭐 나쁘진 않잖아요. 뭐 그러니까 08시 45분쯤에 오셔가지고 시황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뭐 단타 매매 같은 것도 진행을 하니까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신대표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